자, 25일 개장 초 상한가 따라잡기, 개장 전이죠.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예전에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개장 전부터 보셔서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이제 동시효과부터 같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유료 회원님들은 잡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번의 상한가를 찍습니다. 근데 1월 3일 상한가, 그 다음에 1월 25일 상한가, 3월 16일 거래대금 1조 터트리면서 상한가, 그 다음에 8월 31일 역시 거래대금 1조 터트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거래대금 1조가 터지는 게 그 장 막판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갭상승에 거래가 빵 터지면서 또 그때 시장이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또 거래대금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더라도 터져 나온 모멘텀의 흐름, 심해 강도가 세다면, 또 메이저의 수급까지 붙는다면, 그러면 뭐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한가, 그리고 나서 또 쉬었다가 또 상한가, 쉰 것도 아니죠. 24일날 상한가, 25일날 10%대 급등인가요? 그러고 나서 또 26일날 또 상한가, 17조까지 더블 나는데 3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장 초가 아니라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개장 전에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뭐 이 종목군들이 하이닉스나 이런 게 다 상한가 가지는 않겠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LG화학의 기준에서는 여기 올려드린 거래량을 기준 잡으면, 그러면 요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라면 최소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10% 사이의 변동이 나옵니다. 5에서 10%, 저 거래량이 터지면 최소 시초가 대비, 전일 대비가 아니에요. 벌써 이제 개장 초부터 강세를 띄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일 대비 이미 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이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00만 주라고 한다면 대략 한 7에서 10%, 최소 300만 주 터지면 7에서 10%. 만약에 500만 주 혹은 1000만 주가 터진다. 1000만 주가 터지면 한미반도체도 20% 이상. 10만 주가 터지면, 1000만 주가 터지면. 그리고 1500만 주 터지면 상한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내가 이렇게 딱 들여다봤을 때 10시까지 10시까지 한미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1500만 주에 30%니까 한 500만 주가 10시까지 500만 주가 터진다. 그럼 얘는 당일날 상한가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도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다시금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21년 기준에서의 550만원짜리, 110만원짜리 5개가 있어요. 한 개당 9시간, 총 45시간짜리 교육. 그리고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교육을 한 번씩 했는데, 거래대금 교육만 이렇게 들어오니 실전 필살기,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수익률 대 1등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때 7시간 교육해드렸을 때 이게 굉장히 교육이 잘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됐어. 그럼 요 교육 비용 내시고 교육만 받으셔도 되고, 목적은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이시잖아요. 전화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래도 11시 전후에는 꼭 방송을, 야간 방송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조금씩 이제 접속 인원이 조금씩은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신규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질문 주셨잖아요. 계좌 수익 오픈해주면 나 가입할게.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지 내가 답답한 건 아니고, 또 누구처럼 뭐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에코프로 14배 수익 내줬다 이런 속단 표현으로 개구라 쳐가면서 고객분들 땡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는 거고, 저 정도 수익 범위는 조금만 설정하셔도 수익이 나십니다 라고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함께 움직이신 분들의 기준은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뭐 비중을 너무 무리수를 둬서 들어가는 거는 그건 안 되고, 비중 조절만 잘 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 범위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거래대금 교육 7시간씩 들어가 있죠. 길게 한 게 한 10시간, 짧게 한 게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 거래대금만 교육을 잘 받으셔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번에 놓치질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 있다라는 거하고 지금의 시가총액이 4조 원, 대주주분 70%에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게 지금 뭐 아주 어마어마한 물량은 아니지만은 3% 이상 단기적으로 들어왔는데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들어온다. 일단은 MSCI 지수의 내년 그 리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 200 지수 이런 부분의 유동 비율의 확장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게 더 긍정적이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갑니다. 결론은 잘 보세요. 이게 일봉의 차트들 방송에서 넣어드렸을 텐데 잘 기억해 두세요. 요 차트만 놓고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요런 가격대. 그러니까 46,500원, 그 다음 49,000원, 54,000원, 59,000원, 6만원 초반. 지금 시간외에서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시간외에서 77,000원. 목표주가 급증갭의 목표주가 8만원 이렇게 잡아드릴 때가 요 차트를 땡겨서 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 날짜에 그 목표주가 8만원 설정을 잡아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69,500원까지 잡아드렸네. 11월 22일 날의 기준이 7만원 찍기 직전인 것 같아요. 69,500원. 그리고 나서 이날 목표주가의 기준을 언제입니까? 23일입니다. 23일의 기준에 8만원을 급증갭으로 잡아드립니다. 이때도 7만원 간 넘겼을 때나요? 지금 저도 글씨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의 지금의 그림인데 요 그림들을 여러분들께 요 차트를 일봉 차트를 24일자의 기준에 8만원 급증갭 목표주가 보여드리면 지금 장중에 75,100원인가 찍었죠. 시간에서 77,000원이에요. 8만원 그러면 명목 가격은 터치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갭에 대한 교육도 이동평균선 교육에 추세 추이 교육에 갭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요 갭이 발생돼 있으면 힘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고 의미 있는 직전 저점 높이만큼의 높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윤정도의 교육 기준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최소 8만 원이 아니라 이제 8만 5천 원 그 이상까지도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8만 원의 기준을 잡아드렸던 거는 요렇게 땡기면 잘 안 보이지만은 요 기준의 요 갭 때문에 그래요. 그럼 24일 날 말고 23일 금요일자의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금요일자의 기준이고 이때 똑같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두산 로보틱스 전부 다 교육 기준으로 다 가져가서 보여드렸거든요. 뭐 LG화학도 보여드리고 두산 로보틱스를 메뉴에다 올려놨을라나요?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예요? 위메이드고 두산 로보틱스 봅시다. 어디 숨어져 있니? 그러니까 차트가 이제 장중에 자른 차트가 되는데 로봇 관련법 뭐 해가지고 쭉 올려놔 드렸어요.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는 좀 이따 뭐 자세히 볼 텐데 차트만 좀 미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3일이잖아요. 23일 5분봉에 왜 고점에서 차익 실현 안 합니까? 냅뒀더니 24일처럼 가더라. 또 27일 월요일 날 더 가더라. 이런 걸 왜 자꾸 팔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4조 넘기네요. 그 4조 넘기는 과정 속에 하루에 18% 올랐다가 5, 6% 이상 7% 막 깨진다? 또 하루에 16% 올랐다가 또 고점에서 막 밀린다? 또 하루에 10% 수준까지 올라왔다 또 깨진다. 그럼 차익 실현을 일단 하고 재편입을 해야죠. 근데 재편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그 등락률이 금세 회복이 되거나 빠르게 회복되죠. 그리고 등락률이 생각보다 깊지 않더라. 그랬을 때는 결국은 따라잡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2차전지 기준 같은 경우도 2차전지도 그냥 무조건 쭉쭉 땡겨 오르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50%씩 밀려 내려가 있을 때는 차익 실현 또 비중 조절 충분히 했어야 돼요. 작년 말에서 올 1월 달까지. 그럴 때 50%씩 밀릴 때 배터리 아저씨, 선대인 이런 양반들은 도망가서 없었단 말이에요. 50% 밀릴 때 입 싹 닫고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주가 이제 올라가니까 또 헛소리들 하고 그 4월 달 고점 찍고 에코프로 82만 원 찍고 50만 원 깨질 때 금량 50% 이상 박살 날 때 또 배터리 없어졌죠.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하고. 나쁜 친구지. 응? 그따구로 해놓고 책 팔아먹고 여기저기 방송 기어나가서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결국은 개인들한테 그 자리에서 다 사라 그러고 자기 혼자 손실 나는 건 누가 뭐라 그래요. 개인들 다 사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엉망한 소리 하고. 근데 그러한 기준에서 조정폭이 깊게 떨어질 땐 차익 실현하는 게 옳아요. 우리도 늦었지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을 잡죠.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면 재편입을 못하는 거야. 근데 강하게 움직일 때는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도 어느 시점에 꺾일지는 저도 몰라요. 어느 시점에 꺾일지는 내가 어떻게 아나. 요 급증갭의 목표 주가를 여기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여기의 기준을. 동그라미 쳐드린 여기의 기준을 잡았을 때에 그랬을 때 급증갭 목표 주가 8만 원인 거고 그것이 한 단계 더 업이 됐죠. 목표 주가 더 높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더. 근데 목표 주가는 높게 설정했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못하고 갭상승이 음봉으로 떨어져서 끝나버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간에서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장 초에 들어올렸다 음봉 떨어지면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 그리고 우리는 절반은 정리를 해놨어요. 맨 마지막 자락에. 맨 마지막 자락에 아쉽지만 74,000원, 73,000원 깨질 때 거기선 정리를 일단 절반 하자. 절반 차익 실현. 그럼 갭상승 77,000원에 나올 때는 속이 쓰리지만 따라붙을 수 있다면 따라붙고 비중 없는 분들 따라붙고 그렇게 해서 눌리면 추가 편입하고 더 세게 가면 더 세게 가는 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장 초에도 우리도 문자가 몇몇 종목이 나가요. 변동성 종목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장 초에 이날은 이제 갭상승에 밀렸지만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거래가 빵 터지면서 올라갔겠죠. 이럴 때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고 여기서 요 라인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 10% 15% 이상 오른 상태에서 꼬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장 초니까 조금 분할 매수, 추가적인 분할 매수. 비중은 이 종목은 5%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5% 이상을 넘기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다 채워놨다. 그럼 더 이상 못 채우는 거야. 못 채우고 손절도 아니고 멈춰 있는 거야. 왜? 하루에 18%씩 움직였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요. 하루에 18%씩 움직였던 종목이 추가적인 강세를 띨 것이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밀릴 때는 2% 3%를 못 견디겠다는 거야. 그러면 단타 매매를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기적인 거죠. 내가 들어가서 수익의 목표 범위는 30%고 나는 손절은 물론 손절은 난 3%를 딱딱 잘라낼 거야.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 말장난하는 애들이 나와서 떠들어대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변동성이 이런 종목이 클 때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구도적으로 그냥 2% 밀리면 손절이에요. 그 손절했는데 바닥 찍고 돌리면 어떻게? 재편입? 그럼 명확하게 그걸 주든가. 손절할 때 다시 물어보면 못 본 채 하고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이렇게 올라갔을 때 꼬리를 달아가지고 예를 들면 차익 실현했다고 쳐요. 근데 쭉 밀리면은 낙폭과대로 삽니까? 그거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가 계속 밀리죠. 그건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안 산단 말이야. 근데 내려오다가 돌리는데 의미 있는 고점을 다시 거래를 수반하고 넘길 때 이럴 때 사는 거고 바닥에서부터 돌리는데 뭐 예를 들면 2%를 돌렸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수급이 막 강력하게 들어와. 그러면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닥 대비해서 2% 돌릴 때 고점을 안 넘기더라도 그럴 때 따라 붙는 거죠. 왜냐면 이 캔들이 양복인데 꼬리를 요만큼 달았어요. 꼬리 달았을 때 차익 실현을 했어. 오버슈팅이 나와서 그러니까 15%짜리야 이게 예를 들면. 그럼 고점에서 한 5% 밀린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돌리는데 이 고점까지 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한 5% 뭐 7% 밀렸다고 쳐요. 그럼 한 1.5에서 이 하락률이 한 뭐 5% 6%라면 1.5에서 2% 돌릴 때 누적적인 수급이 오늘 프로그램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 들어오는 과정이네. 그랬다라고 한다면 돌려질 때에는 거래가 없더라도 따라 붙습니다. 다만 직전 저점의 분봉은 이탈 시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원래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일봉에서 가격이 갭상승 가격의 목표 주가가 어디였는지 얼마였는지를 보는 거였고
또 한 거는 센 친구가 계속 세다라는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계속 세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센 친구가 계속 세졌을 때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하겠죠. 파란색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여기서 분할 매수.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면 여기서 들어갔는데 분할 매수할 여력이 있다면은 여러 조건을 따져서 분할 매수할 가치가 있다라면 여기서 추가 편입. 만약에 분할 매수할 가치가 없어. 누적적인 수급도 없고 뭐 루닉 같은 경우들 들어갔는데 뭐 프로그램 수급이든 어떤 수급이 없어. 그럼 정리죠. 근데 보니까 프로그램 수급은 늘어나는데 밀렸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린다. 그럼 편입. 그리고 요 이탈 가격에 추가적으로 매수는 들어왔는데 주가만 밀렸다.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 두 번째 편입. 그러고 나서 뭐 저점이 또 깨진다. 그건 안 돼. 그건 정리. 응? 근데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또 밀려요. 그럼 또 정리인 거야. 아예 냅두면 갑니다. 아예 그럼 그건 소설 쓰는 거라 그랬잖아. 두산 로보틱스 펀드멘탈은 일단 검증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돌릴 때 거래 없죠. 거래 없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이평선의 기울기가 좋아질 때 아니라니까. 누적적인 수급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얘를 한 3% 매집이 들어와 있는데 급격한 물량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인위적으로 좀 밀렸다? 그러다가 가격 반발력이 거래량 없지만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좀 일정 범위 좋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또 밀렸어요. 그러면 전저점 이탈될 때 손절을 기본으로 하는데 분할 매수 두 번째 매수를 할지 여부를 고민한다는 거죠. 여전히 수급이 좋다 그러면 분할 매수. 이건 아니다. 수급도 없고 이제는 뭐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럼 정리. 근데 일반적으로 센 친구들은 안 밀리고 들어올리고 안 밀리고 들어올리고 안 밀리고 들어올리고 안 밀리고 들어올린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시장 영향이든 뭐든 정리할 땐 정리, 차익 실현할 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샛별용도 뜨고 수급도 보니까 누군가가 들어와. 거래도 여기서 안 보이지만 1,000억을 넘긴 거예요 이게. 샛별용 뜰 때가. 그러더니 그 다음날은 거래를 더 터뜨려. 근데 요게 검색계 튀어나온 게 요 날이라는 거죠. 54,000원.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또 튀어나온 거죠. 월요일날. 이게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45,000원대 여기서 맨 처음 나온 거예요. 여기서 45,000원에. 45,500원에 맨 처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결론은 요 자락에서 갭을 잡아드리고 저 갭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저게 어떻게 된다?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갭 상승의 기준에 8만 원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갭이 또 튀어나왔다는 거지. 24일 날도 또 들여다보십시오. 또 800만 주면 되는데 960만 주 터졌어요. 980만 주.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얘가 좋아서 들어간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도 요 자리 지금 차트로 다시 봅니다. 차트로 보시면 일본 기준에 이날의 기준에 이걸 다 빼면은 이제 좀 시각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요 날이라 했죠. 일봉에 요 날 갭이 발생돼 있는 기준. 자, 더 당겨서 보시면 갭이 작지만 그 힘의 강도가 급진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급진갭.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갭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도 갭이 있잖아요. 의미 있는 돌파갭. 앞부분의 고점을 일단 어찌됐건 돌파했다. 돌파갭. 힘이 굉장히 센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돌려도 땡큐한데 들어올리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들어올리고 시작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그럼 목표 주가가 내일 또 상향되는 거예요. 내일. 그럼 내일 갭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급진갭의 기준에 여기가 기준점이 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저점을 전 공격적으로 보니까 넓게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은 이렇게. 그러면 47,600원 대비 47,500원 대비 뭐 74,500원이다 만약에 하면 그러면 27,000원이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97,000 10만 1,500원? 그러니까 10만 원으로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갭에 대한 크기를 음봉으로 밀리지 않으면 그럼 10만 원까지. 그럼 주봉의 기준에서는요. 만약에 갭 상승이 나는데 음봉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갭이 메꿔지니까 부담스럽지만은 요 갭의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요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거 아닙니까? 바닥.
의미 있는 바닥. 그럼 5만 원하고 7만 4천 원이니까 2만 5천 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잡으면 되죠. 10만 원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우리는 윤정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갭이 나왔을 때도 다들 웃었어요.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여기서부터 46,000원, 예를 들어서 46,000원에서부터 요 바닥이 얼마였니? 32,000원. 그러면은 46,000원이니까 14,000원이잖아요. 그럼 46,000원, 14,000원, 6만 원이란 말이에요. 6만 원의 요 가격을 목표 주가로 드렸을 때 다들 웃었어요. 실질적으로 주봉상의 기준에 방송 나갈 때 그때 45,000원, 46,000원, 47,000원, 5만 원 아니에요. 많이 올라와서 5만 원짜리 종목을 그 종목을 6만 원 간다? 20%를 더 간다? 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더 들어 올려서의 흐름이 되는 거죠. 결국은 더 들어 올려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잘 봐야죠. 왜 교육 받으셔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실질적인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자, 요 자락에서 보시면 잘 보세요. 갭이 어디서 발생돼? 여기서 발생됐죠. 눈으로 보이셔야 돼. 여기 종가하고 여기 몸통에 요 종가하고 갭이 있어요. 지금 빨간색 박스를 쳐놔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줄을 그으면 이날의 종가가 여기가 6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이게 54,000원대란 말이야. 그럼 갭은 여기서 나왔죠. 그럼 이때 나온 요 시점에 45,000원대에서 야 이거 6만 원 간다. 목표 주가 우리는 6만 원 잡겠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웃었겠냐고. 요렇게 있을 때. 망치형까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갭을 가지고 여기서부터의 기준 잡으니 나는 지금 종가가 5만 원 수준인데 52,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6만 원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본다. 응? 그게 힘의 세기다. 만약 못 가면 어떻게 할래? 못 가면 힘이 약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 떨어질 때 빠르게 우린 정리할 거다.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운 좋게 두산 로보틱스가요 끝내준대요. 뭐 어디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도자료 나왔는데 그게 무슨 전문가야. 아니 여러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으셔요? 그잖아. 전문가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근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뉴스 쪼가리 보고 훔쳐와서 지가 분석하는 거 있냐 떠들어대면서 종목 올라가면 대박 났죠 마케팅하고 그럼 되겠냐고. 밑도 끝도 없이. 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은 펀더멘탈적으로 얘가 지금 저평가예요. 저평가입니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놓고 볼 때 25년도에 겨우 흑자 전환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4조를 넘겼어요. 4조를 넘겼는데 315억? 영업이익이 25년도에? 이건 엄청난 거품이에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나 로봇 관련주나 바이오 종목이나 윤 정도는 이런 종목을 좋아하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력주에 넣지도 않고 비중도 그렇게 넣지도 않아요. 주력주에 넣어도 대략적으로 5%? 5%? 그러니까 우리 주력주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케이스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는 뭐 항상 2차 전지를 가지고 왔었고 올해 2월달 기준에 1월 말 종가 기준에 이제 2월부터 넣었을 때 에코프로 비중을 이 당시 이제 10% 가상계좌 1억 계좌 기준으로 매입 금액이 10%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때 가격이 편입 단가가 얼마였어? 편입 단가가 안 나오네. 하여간에 매입 금액 1,000만 원에 이제 뭐 등락률이 465원인데 이게 1월 말 종가가 12만 2,800원이었어요. 12만 2,800원에 10%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달에 LG화학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비중을 얼뜨게 늘려놨었죠. 5월 달 같은 경우에 5월 말 종가 기준 6월 포트폴리오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이거를 14,000원대 넣은 거예요. 그러면 1조가 안 돼 사실은. 근데 이제 1조를 5월 말에 넘겼었죠. 15,000원대를. 그래서 그때 편입하고 38,000원대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저평가
거래대금 터지고 저평가의 13% 매집의 기준. 그리고 2차 전지는 저 때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에 예를 들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1월달 포트, 10월달 포트에 이제 9월 종가 대비해서 기준.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더 우위죠. 3.8% 수익이니까. 그리고 11월달 기준은 11% 수익인데 시장이 9%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력 범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이 주력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VVIP 방이나 VIP 방에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 뭐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머지 종목군의 변동성 매매는 IT의 세 종목,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네이버,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는 소폭의 손실이 있어요. 소폭도 아니고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소폭 손실 규모가 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신 분들 모든 분들이 수익이신 거고, 얘는 정리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엄청난 수익인 거고, 요게 우리 수익 종목 다예요. IT 세계 얘네는 어지간해서는 안 팔 거예요. 5월부터 갖고 왔고 지금 뭐 엄청난 수익이고 나중에 사신 분들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이제 얘는 단기적으로 변동이 지금 크게 확정된 거고, 얘는 아름아름 올라와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이고, 얘가 이제 정리만 되면 되는데, 이 종목군들 이외에 장중에 나오는 종목군에서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뭐 하이브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변동성으로 들어가요. 다만 이렇게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향후에 2차 전지처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바이오 종목, 그 전에 진단키트 이런 종목에서 마지막 자락에 매도라고 했는데 꼭 그때 돼서는 윤정도 때문에 2차 전지 사서 그 큰 수익을 내놓고도 그때 돼서는 옆집 가서 옆집 애들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배터리, 박순혁이, 또 선대인 소장, 김지훈 대표, 이창환, 영권이 아니잖아요. 이창환 부자인가요? 거기 가서 매달려서 그 얘기 듣다가 걔다 박살나고 지금에 와서 다시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원칙만 이렇게 지키시면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로 우리가 아무리 큰 수익을 내고 있어도 얘는 저평가 상태가 아닙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기업의 내재 가치가 우선순위, 1순위. 그러니까 시장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조금 전처럼 로봇주, 2차 전지,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무조건 몰빵하는 아주 나쁜 친구들. 한국경제TV에도 있죠. 아주 나쁜 친구들. 그냥 몰빵하라 그래. 아주 못된 친구들. 이 진짜 인간 이하 쓰레기들, 그 박순혁 같은.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뭐 바이오, 로봇, 2차 전지는 그게 뭐 저평가도 아닌데 거품이니까 그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분들은 반쪽짜리인데, 본인들 스스로가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면서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을 하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황금 대바닥 줍니다 해가지고 저 바닥에 있는 거, 뭐 움직이지도 않는 거, 그런 걸 그냥 던져놔줘요. 환불만 안 나오면 되니까. 아주 못된 애들이지 그것도. 그러니까 윤정두는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표현도 이렇게 하고. 양쪽을 다 기준을 잡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해요. 전체 시장을 보고 전체 이끌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22년부터 해서 시장이 22년 말부터 정확히 23년 3월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가 코스닥 말고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가 512에서 2200까지 올라옵니다. 300% 폭등을 하죠. 그때 견인차 역할을 한 게 다 필요 없어요. 조선주예요. 조선주의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인가요? 그 당시 기준에 현대중공업 시가총액이 15,900원에서 555,000원까지 33배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중공업을 안 했고 삼성중공업을 3년을 갖고 왔어요. 4,000원, 5,000원에서부터 7만원대인가? 거기서 정리하고 더 갔죠. 주도업종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리먼 터지고 난 이후에는 차화정 랠리의 실질 주도주는 실적이 뒷받침된 애들. 그게 실질 주도주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화학 종류는
실적은 안 되는데 재고 자산이 올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위형 자문은행에 돈 들어온 거, 랩 상품 돈 들어온 거에서 수급 논리로 땡긴 거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시장 지금 우리나라 2015년 말 종가 1960 대비 지금 얼마에 2500이라고 잡으면은 한 600포인트 올랐다고 치고 30% 가까이 올랐잖아요. 누가 이끌었어요? 대답 못하죠. 에코프로가 이끌었나? 에코프로?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시가총액 견해 안 되잖아. 지수를 견인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시장을 견인한 거는 2000년 이후에 시장을 견인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점진적인 누적 상승도 있었지만은 실질 주도에서 견인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0에서 300%대 강세를 시장 대비 10배 흐름을. 그러니까 그런 그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군을 주력주로 포함을 하는 거예요. 뭐 긴 기간을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하이닉스에서 80%, 삼성전자가 올해 33%, 기아가 현재 기준에 30%지만 고점 찍은 기준으로 50%, 현대차도 40%. 이게 주도주라는 거죠. 제대로 된 올해 기준에. 22년도, 20년도의 기준은 배터리 3사. 지금처럼 뭐 개나 소나 금양이 뭐 무슨 그런 게 아니고 배터리 3사.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테슬라의 초강세, 정책의 힘에 의해서 초강세를 뛸 때 350%, 500% 올라오죠. 1년 만에. 그게 시가총액 7위에서 3위, 시가총액 10위권에서 10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까지 다 이끌어준 거예요. 그게 기본적 분석의 주도 업종군이고, 기술적 분석은 뭐 코로나19 이후로만 따졌을 때 진단키트, 바이오, 뭐 엄청났잖아요. 하루 거래대금 막 조 단위씩 터트리면서 움직임 나올 때. 그게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지금도 두산 로보틱스가 갈 수 있는 거는 내재 가치는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이유로 얘를 설명할 거예요. 실적이 없는데. 성장성? 성장성은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성장한다 해고 못 간 애들이 바이오 아니에요. 맨날 적자잖아요. 작년에도 적자, 2017년도에도 폭등 나왔던 뭐 신라젠부터 해서 탁 커넥션이 다 붙어 있고, 그때부터 해서 뭐 HLB는 뭐 성공 안 한다 그랬나? 전부 다 지금 적자잖아요. 아직도 적자, 내년도 적자, 심리입니다. 그리고 실질 주가의 변동을 주는 거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내재 가치를 확인한 종목군들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못 움직여요. 어떤 명분, 심리라는 부분에 이제 재료 내용이 될 수 있죠. 그게 명분이 돼서 주가가 들어 올려줘야죠. 그랬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역대 지금 올해 1위입니다. 유통 물량도 없어요. 대주주가 34%, 외국인이 52.6%. 그럼 86%, 87%가 외국인과 대주주예요. 그리고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도 없는데 올해 쌍끌이 매수 들어온 것만 4%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80%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 3위가. 2차전지 포스코 그룹주보다 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뭐 2차전지 헛소리들 하는 거지. 실질 하이닉스가 더 가 있다고, 지금. 에코프로는 비교하지 않으니까. 에코프로는 올해 시가총액이요. 2조짜리 종목이에요. 2조짜리 종목을 40몇 조까지 땡긴 거지. 14배 올라갔으니까 시가총액이 40조였으니까 아우 뭐 계산 복잡하네. 2조 몇천억짜리. 그러니까 2,600만 주 곱하기 10만 원 해주면 2조 6천억, 2조 7천억? 저점으로 따지면 2조 한 5천억 안 되는 그런 애를 뭐 시장 주도주로 할 수는 없지. 변동성 매매에 운 좋게 수익 잘라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수급은요 두 가지입니다. 메이저의 수급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혹은 외끌이 순매수가 매집으로 이제 연동되는 고수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놓여지는 그 수급.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는 내재 가치는 없어요. 누적 수급이 소폭이지만 70%대 대주 지금 70.6인가 모를 거예요. 외국인이 2.3인가 그럴 겁니다. 기관 지분이 있겠죠. 응? 그 상태에서
어찌됐든 3%의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적지 않아요. 그게 뭐 외국인이 기관이 수급 들어온다 윗방향으로 막 미친 듯이 쌓올리나? 걔네들은 바보야? 막말로 또라이야? 지들이 왜 윗방향으로 왜 써? 물량 맞이할 일 있어? 떨어지는 물량만 받아가기도 하죠. 근데 단타성의 매매 기준도 들어와 있겠지만은 누적적인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수급도 일부 있다는 거예요. 인덱스 쪽의 수급도. 그거는 막 위로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사지도 않고 적당하게 사는데 오늘 집행할 자금이 1,000억이다. 그럼 1,000억어치면 적당하게 사요. 막 그냥 위로 쌓아 올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은 거래 대금입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 두 개가 다 맞아진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누적 수급은 없어요. 상한가가 올해 4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적 수급은 없고 전부 거래 대금이 그냥 터지면서 들어올린 거고 심리를 이용한 삼성전자가 개뿔 뭐 행사를 해서 60% 지분이 있거나 말거나 그거는 주가의 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에요. 심리 일부. 그러니까 명확히 따지면 시장에서는 수급과 심리를 7대3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1대9. 그리고 수급이 모든 게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그 수급의 기준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의 매집과 거래대금인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두 가지 다 들어왔다. 다만 이제 유통 물량이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엄청난 매집이 아니니까 그걸 좀 더 봐야 되고 아니 2차 전지는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얘는 뭐 못 날아간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명분 주가 올라갈 때 그 명분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의 기준점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강조를 또다시 드린 거고 입이 터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유료 회원님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윤정도의 36년 노하우인데 이게 한꺼번에 와닿겠냐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1,000억이라는 그 규모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1,000억 이상 터지고 양봉이다라는 표현 드린 게 이게 변동성 매매예요. 변동성 매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 정도만 들여다보시라는 거고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전일 대비가 아니야. 이미 두산 로보틱스는 시간에서 3%대 강세를 떼서 77,000원에 끝났는데 시장에 뭐 큰 문제 없이 글로벌 증시도 끝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월요일날 갭상승 최소 3% 이상 떠서 시작하겠죠. 그럼 떠서 시작하면 벌써 3% 올랐는데 뭐 전일 대비해서 5% 올랐다고 말장난 치면 되겠냐고. 그래서 결론은 그 시작한 가격 대비 5에서 10%가 움직이려면 최소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형성돼야 된다 이건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1,000억 이상이란 말이에요. 1,000만 주가 터지면서 8,000억 수준? 7,000억? 그 거래대금이 터지고 우리나라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2위로 끝났어요. 쥐가 시가총액이 2위는 아니거든. 그 신규주 빼고 나면은 실질 두산 로보틱스의 거래대금이 1위란 말이에요. 가장 거래대금이 높아. 근데 매매를 하지 말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하나는 무조건 사세요. 아주 나쁜 놈들. 박순혁 같은 애들. 두 번째는 무조건 사라고 그랬잖아. 박순혁이가. 지금도 무조건 사래잖아. 이처준 이 또라이가. 거래대금도 없는데. 두 번째로는 이거 거품이니까 무조건 사지 마세요 하는 그 사람들도 절반은 그래도 괜찮다 해도 아니야. 그것도. 거래대금이 1위가 터져 있는데 시가총액이 소형주가 아니라 그래도 4조짜리에 그런 종목은 보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고 자영업 해야 되고 뭐 이러신 경우는 들어가시면 불편하죠. 그것도 고민을 하시는 거고 추세로 윤정부가 갭상승의 목표 주가를 드렸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한 1, 2% 들어가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대로 난 갈 거야. 그것도 조절이에요. 근데 막 덤펑 막 그냥 비중을 막 30% 50% 채워 넣어버리시면은 낭패를 볼 수 있죠. 변동이 컸던 만큼 조정받을 때도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억 이상이 아니라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는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를 설정해 드리는데 월요일 기준 거래량 그래서 800만 주 잡아드린 거예요. 그럼 80% 아니냐? 그것 좀 따지지 마. 뒤에 또 교육 나와. 그래서 7, 80%의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들여다본다. 그러면 월요일 날 8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 기준에 이거 하나만 배워도 다 여러분들께 돼요.
근데 독립해서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독립해서 혼자 하는 분들 많아. 또 윤정도 연구원 출신도 많아. 근데 연구원 애들은 나가서 배운 게 다 마케팅만 배워나가지 이런 거 공부 제대로 해갖고 나가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800만 주 기준에 9시 10분에 80만 주 터지고 양봉이냐. 10시까지 240만 주 터지고 양봉이냐. 요거만 보시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판단할 땐 10시까지 240만 주가 아니라 300만 주 이상 터질 거예요. 아마도. 왜? 동시효과부터 8만 주 이상의 동시효과 물량 터지겠죠. 10만 주 이상 터질 거란 말이야. 그래 놓고 양봉이면 거래가 더 터지고 여기서 양봉은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막 매수 막 엄청난 힘겨루기가 있겠지. 그러면서 양봉 왔다가 음봉 왔다가 막 할 수도 있고 양봉으로 쭉쭉쭉쭉 당길 수도 있고 뭐 한 10분 만에 당겼다가 꼬리 달릴 수도 있고 별의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막말로.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기존 거래량 설정하고 양봉일 때 들여다보고 꼬리 달리고 내리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그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윤정도한테 매매선을 받으신다는 거. 나는 외부에 있고 매매를 원활하게 못하는데 얘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중기장기 추세 좀 이따 또 보여드리고 목표주가 여기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만 편입 설정 범위. 그래서 결론은 쭉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요 거래량 이거 뜯어놓고 컴퓨터에 딱 붙여놓으면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잠시만요. 이 친구들이 이거 한번 바꿔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한번 지금 제가 바꿔놔야 돼. 안 그러면은 또 까먹는다고. 저거를 왜 저렇게 따위로 해놨죠? 요거거든. 46,500원. 그죠? 이 46,500원 이거를 좀 갖다가 넣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번 이게 어그러지면은 왜 주성 엔지니어링 거를 갖다가 붙여놓고 확 그냥 막 그냥 녹화 시간도 없는데 말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46,500원에 포착이 된 거란 말이죠. 두산 로보틱스가. 모르겠다. 내일. 이게 83페이지죠. 2번 연속입니다. 이틀 연속. 올려놓을게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두산 로보틱스 EBC 방송 원고 잘못됨 미리 수정 요망 또 다 영어로 써버렸네. 방송 원고 잘못됨 미리 수정 요망 24일 금 기준 83페이지 종목 검색기 내용을 말하는 것임. 그러니까 성격이 저도 못돼가지고 이런 거 하나 보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직원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걸 왜 틀리냐고. 응? 아나운서가 이거를 봤으면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그냥 같이 방송을 하니까요. 자, 어찌됐건 뭐 다행히 이렇게 보니까 고쳐졌네. 제가 한 것도 약간 여기도 지금 잘못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어찌됐건 검색기에 11월 15일 날 46,550원에 떠요. 뜨고
49,500원에도 뜨는데 사실은 이때는 문자가 안 나가지. 그러니까 15일, 16일, 17일이 금요일이에요. 17일 날 금요일인데 그때 문자 안 나왔어. 17일 날까지 문자 안 나가고 20일 날 기준에 이제 방송에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는데 20일 날 검색기에 뜨고 우리가 문자가 세게 나갔죠. 검색기에 뜨고 문자 세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 문자 나간 내역을 보시면 그 일반 방에도 다 올려드렸고 유료 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내가 무지하게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좀 뭘 좀 하라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그냥 다 하고 주인이 아닌데 누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많은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면 되잖아. 그 수익 범위도 우리 예? 쭉 올려놔 주셨는데 뭐 요거 이제 당일날 수익만 다 올려놓은 거예요. 당일날. 뭐 전체 게시판에는 그냥 전체 다 올려야지. 이게 금요일날 수익 범위들 올려주셨거든요. 금요일날 수익 범위들. 오래간만에 이제 옥돌정 선생님, 황태자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은데 그냥 그 한두 분이 계셨었어. 다행히 그 두 분이 이제 지금 뭐 한 분은 연장을 안 했고 한 분은 그 채팅방에서 나가셨어요. 본인이. 그리고 문자만 받고 라이브 방송만 참여하시는데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몰빵해가지고 나는 손해인데 아이 자기들만 수익 났다고 이렇게 올리면 화난다 이거야. 우리 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타깝지만 마지막 자리에 손절을 해드리고 없거든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만 벌써 20일부터 문자가 한 30통 이상 나갔는데 다른 분들 저렇게 수익 냈다고 난리가 났는데 응? 결론적으로 방한 분위기가 훼손되는 거죠. 그 한두 분 때문에 1% 수준뿐이 안 되는 인원 때문에 방한 분위기가 훼손되면 다른 분들까지 위축이 된다고. 그러니까 20일 날 좀 문자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죠. 문자 이렇게 보시면은 문자를 쭉 발송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 내역. 아이고 내가 올리면서도 이렇게 까먹는구나. 바보 같은 윤정도. 문자도 발송을 해드렸죠. 해서 올라간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문자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원고 작업하고 시간 없더라도 종목별로 좀 잡아놓으라고 얘기를 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금요일날 15시 금요일 이때 보시면 문자 내역까지 이제 올라간 거를 아까 올려놨던데 요 밑에다 이런 거를 제가 못 봤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일 날부터 이렇게 문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셔야 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20일 날 문자가 이렇게 나가고 20일 날도 사실 빠른 건 아니죠. 15일 날 46,000원 된 거고 그때 개별 매매 하시고 우리는 56,000원이에요. 어찌 보면 수익도 뭐 크지도 않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값어치 있는 수익으로 형성을 합니다. 이때 기준은 이제 교육용 2%에 하루에 20일 날 하루에 문자가 4통이 나간 거예요. 교육 2%인데 교육비 중 넘기지 마시고 적절하게 적절하게 편입 기준 잡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20일 날 마감 무렵에 차익 실현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면 이날 18% 올라왔거든요. 18% 올라오는데 장중 고점 찍고 밀려요. 그러면 62,000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탈될 경우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냅뒀더니 77,000원 가더라. 이게 아니라 이거 차익 실현하십시오. 18% 올라오고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정리해야지.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러면 2차 전지도 7월 26일 날 그 큰 꼬리가 달렸는데 왜 안 파냐고. 거래가 사상 최대치인데. 그럼 거기서 안 팔았는데 어디서 판다는 얘기야. 기술적으로는 분석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21일 날 재편입을 합니다. 20일 날도 장 마감 무렵에 정리된 물량에 재편입을 했어요. 6만원 수준의 차익 실현하고 58,500원. 그러니까 센 친구는 안 밀린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센 친구는 밀리질 않아요. 센 친구는. 밀리질 않는 흐름이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센 친구는. 그래서 밀리지 않는 그 흐름 속에 58,500원, 61,100원 그리고 더 높은 가격에서도 따라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센 친구는 안 밀려요. 절대.
그러니까 22일 같은 경우 어때요? 21일은 잠시 이제 400만 주로 거래량이 둔화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22일 날 거래량이 또 둔화돼? 근데 그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우리는 기계적으로 대처를 해왔으니까 거래대금 죽었습니다. 전량 매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냅두면 가겠지. 삼성이 뭐 행사하면 60% 지분을 가져갈 거고. 그건 소설이지. 응? 그건 소설이죠. 더 높은 가격에도 사. 근데 바뀐 게 있습니다. 단기 5%로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드려서 언제? 21일 날. 21일 날 비중을 단기로 확대를 합니다. 교육에서 단기 5%로. 이미. 그래서 얘 지금 거래대금이 18%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유지된다면 추세 강화가 지속됩니다. 거기에 메이저의 수급이 지금 적지 않게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프로처럼 대주주분 27%에 외국인 10%, 37%뿐이 안 되고 유통 물량이 50% 이상 60% 이렇게 되는 종목에 일부 수급이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70%씩 돼 있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에 수급이 들어온다? 거래가 터졌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와 있다? 단기 5%로 확대. 그렇게 되면서 가격은 1차 차익 실현한 가격보다도 위로도 계속 따라붙습니다. 비중은 절대 5%를 넘지 않고 없으신 분들만 빠르게 지금 이자 편입 기준 잡으세요. 비중 없으신 분들 편입 잡으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또 올려놓죠. 68,000원, 69,000원 22일 날 문자가 그럼 몇 통째? 7통, 8통째 나가는 거죠. 22일 날 8번째 문자까지 나가는 거예요. 8통까지. 그러고 나서 22일 날 13통까지 나갑니다. 13통까지 나가면서 교육용 모든 종목 정리해서라도 들어가십시오. 교육용 종목 아까 말씀드린 리노, 공업, 또 크래프튼, 이런 종목군들 수익 범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교육용으로 들어갔던 건 다 정리하셔서 다 합산하세요. 합산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지금 63,200원입니다. 65,500원입니다. 65,500원. 이날 문자만 13통 나간 거예요. 22일 날, 수요일 날 13통. 22일 날 13통. 그리고 나서 이 금요일 날 이 내용도 이 문자 내용도 문제라는 게 이 친구들 하여간에 금요일 날 무지하게 또 혼날 거야. 월요일 날. 저도 문제인 거죠. 글을 확인하고 기준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대표가 확인을 안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왜 22일 것까지만 올리냐고. 23일, 24일 문자도 다 올려드려야지. 24일 것도 문자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 것까지야? 22일 것까지고. 여기도 혼내주고 이제. 그 다음에 23일 문자, 24일 문자 다 올려드려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장중의 기준이거든요. 프로그램 수급 보여드리면서 오늘 문자 나갈 겁니다. 계속 나갑니다 하면서 문자 오픈해드리라는데 여기도 문자 또 오픈을 안 해놨네. 확 그냥 막 그냥 여기 해놨나? 오케이. 22일, 23일 걸 나오죠. 23일 날은 눌렸단 말이야. 근데 개장 초에 18% 올라갔다 밀릴 때 차익 실현했고 16% 찍고 밀릴 때도 차익 실현했어요. 근데 이날은 10% 수준 움직이고 23일 날 10% 수준 움직이고 너무 빠르게 조정을 받아서 차익 실현을 못하고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매수 라인을 이날이었나 22일이었나 하여간에 매수 라인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잡아드리면서 거래나 거래대금이나 모든 걸 이제 해석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23일, 24일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23일 날 이렇게. 만약에 24일께 안 나와 있으면 제가 24일 거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2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게. 그죠? 목요일 날 계속 내서요. 계속. 결론적으로 이 흐름 범위에 있어서 24일 거에 이제 문자가 없으면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릴 텐데 오후장에 막 치고 올라오니까 아마도 이제 24일 거 캡처를 안 해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수익 부분들 쭉 올라오고 분위기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난달에도 계속 돼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뭐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몰빵했는데 나는 수익이 아닌데 당신들 여기 직원이에요. 왜 수익 난 거 자꾸 올려요? 나 기분 나쁘게? 그게 뭐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 전체 가입자분의 한 분, 두 분이서 그렇게 분위기를 훼손시켜가지고 다른 분들까지 이 분위기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에서 수익 좀 내시고 잘 하실 수가 있는 건데 휩싸인단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안에서도 이제 좀 더 관리를 할 거예요. 그 전체 다수의 의견들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거지. 나는 내 맘대로 해서 비중 뭐 저거 몰빵해가지고 다른 거 뭐 몰빵해가지고 난 손실인데 왜 방안에서는 좋은 분위기냐. 주력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하이닉스 이런 게 주력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사실은 다음 달 포트에 늘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너도 5%겠죠. 응? 객관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 시가총액도 뭐 4조고 거래대금 최상이니까 한 달 동안 그게 유지될지 들여다 봐야겠지만 그래서 마저 이제 24일날 문자 보여드린다고 하고 20일날 기준의 거래대금의 기준이 이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200만 주가 기준 거래량이다. 왜?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200만 주가. 그러니까 200만 주의 기준은 두산 로보틱스의 거래대금이 1000억이 나오려면 5만 800원이라고 기준 잡고 1000억이 나오려면 200만 주가 터지면 1000억이거든요. 요때 5만 800원. 응? 그 기준에 그 기준에 9시 10분 기준에 어떻게 했어요? 19만 6천 원이죠. 그죠? 9시 30분에 어떻게 했어요? 100만 주죠. 그러면 9시 10분에 10%, 200만 주에 10%, 20만 주. 거의 20만 주 터졌고 9시 30분에 20%니까 200만 주 20%, 40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100만 주죠. 1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란 말이에요. 10시까지 갈 이유도 없어. 100만 주 터지고 양봉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3조를 훌쩍 넘기고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 이미 6% 아니지 3% 4%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매수에 나간 거고 결론은 이날 플러스 18% 그리고 밀려 내려와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막판에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고점 18% 대비 그래서 58,500원의 재편입.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24일 날의 문자도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나갔는데 뭐 24일 날 문자는 지금 캡처해 놓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셔야지 뭘 보셔야 뭐 기준이 잡히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분들은 혼내줄까? 저 글 올리는 사람 자체가 무성의한 거잖아. 금요일 날 글 올리면서 막말로 저 따위로 올리면 되겠어요? 23일, 24일 문자까지 다 있는데 본인들이 글 올리면서 24일 날 글 올리고 앉아있으면서 22일 것까지만 올려놓으면 그게 참 처음에 만든 사람도 그렇고 그거를 갖다가 뿌리는 사람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겠다는 아우 힘들어. 그냥 혼자서 해야지 그냥 응? 20일 날이 이렇게 돼 있고 24일 날 문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날 18% 오를 때 교육받으신 내용 그대로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기준 잡는 게 아니라 교육받으신 거예요. 흐름 그대로. 그 다음에 20일 날 그래서 요렇게 기준이 잡힐 때 검색해 떴느냐 했을 때 54,000원에 이게 9시 반이 54,900원이거든요. 6.81 근데 54,000원 기준에 5.06일 때에도 떴단 말이에요. 이거는 핸드폰 버전이잖아요. 제가 캡처한 시점이 54,000원일 뿐이지 그 이전에 떴다는 얘기야. 그 이전에. 그잖아요. 응? 결론적으로 이렇게 떠주고 문자 사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문자 사인 나갔고 두산 로보틱스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돼서 얼마에? 52,000원대 포착이 됩니다. 제가 캡처한 시간이 54,000원이고 52,000원대 포착이 돼서 중간에 탈퇴 재진입이에요. 우리는 15%까지 따라붙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따라붙고 재진입 기준에 따라붙고 고점에서 탈퇴 정리. 만약에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
그럼 손절하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왜? 왜 안 따로 붙는데 여기서 문자가 계속 나갔는데. 두 번째 기준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일 날 기준에 수익 범위 요 케빈 선생님께서 올리신 거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넣어놔야지. 응? 24일 거 금요일 거만 딱 마케팅 할 때 올려놓은 거냐. 확 그냥 막 그냥. 21일 기준에는 로보틱스 거래량을 얼마를 잡아드렸어요? 700만 주 잡아드렸죠. 응? 왜냐면은 그날 거래량이 900만 주 때가 터져요. 900만 주 곱하기 80%. 그래 900만 주 곱하기 80%의 기준에 결론은 8, 9, 72 그럼 700만 주만 터져줘도 그리고 양봉이라면 주가는 빵빵해질 수 있다. 근데 21일 날 아쉽게도 거래량이 400만 주로 끝납니다. 400만 주로 끝나가지고 변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 사인도 제한적으로 나와있죠. 21일 날 거의. 그리고 21일 날 밤에 다시 22일 날 600만 주 잡으십시오. 이제 900만 주 대비 70%. 7963인데 600만 주만 터져도 거래대금 최상위 3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뭐 끝내줍니다. 변동성이 확장 범위 볼 수 있습니다. 600만 주 설정을 했는데 대박이 초대박이 난 거지. 940만 주가 터져요. 그러니까 600만 주니까 9시 10분에 얼마. 그리고 동시효과 기준에서는 좀 밋밋했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지. 9시 10분에 얼마 6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럼 뒤에 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6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보합에서 그게 올라갈 때 매수에 나가 안 나가? 나가야지 당연히. 22일 날. 어떻게 나가? 공격적으로 나가겠지. 60만 주니까 9시 10분 60만 주만 터지면 되잖아요. 9시 10분에 10%니까 120만 주가 터졌어. 그리고 양봉이야. 보합에서부터 양봉이야. 이걸 안 따로 붙어요? 응? 그렇게 해서 이날 치고 들어올린 게 16%까지 들어올린 거예요. 16% 들어올리고 꺾여요? 차익 실현. 아니 이럴 때 차익 실현 안 해놓고 나중에 최고점에서 고점 찍고 밀리는데 한 뭐 고점 대비 9% 빠졌는데 차익 실현 안 해놓고 뭐 어쩌고 그건 헛소리 되잖아. 여기서는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차익 실현이지. 이게 1시까지인 거고 16% 올라옵니다. 비중은 우리는 단기 5%로 확대를 해놨고 22일 날 보시면 62,900원 이날 올라간 게 69,100원 62,900원이잖아요. 올라간 게 69,100원. 여기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그죠? 5%까지 움직일 때 62,600원? 아니야. 그 밑에도 살 수 있었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6만원 수준에 살 수 있었고 그 6만원에서부터 고점이 얼마? 69,100원. 신고가를 찍었다니까. 69,100원. 그 전일 18% 올라갔을 때 고점까지 싹 다 뚫어버린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이날 69,100원을 찍습니다. 이때 VI 발동됐을 때도 9.90인데 매수해요 안 해? 우리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날 편입하고 12.72%가 나오는 거고 최저점 기준 계속 매수해요. 계속 매수. 탈퇴가 돼서 이탈이 된다? 이때가 시간이 9시 42분입니다. 그럼 그 시간까지 우리는 따져요. 10시 이전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도 될런지 수급은 어떤지 결국은 가지고 갔고 최고점 69,100원 찍고 밀릴 때 다시금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이야. 여기도 이렇게 수익이 있는데 이걸 왜 안 올려주냐고. 우리 직원분들. 확 그냥 막 그냥. 응? 뿌려도 모자랄 판에 매출이 나오겠냐고 이래갖고. 응? 22일 날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를 또 보세요. 23일 날 목요일 날 보셔야 됩니다. 1000만 주. 왜 900만 주를 넘기고 신고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어지간한 거래대금 가지고 고점 돌파 힘듭니다. 1000만 주 터트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날 10% 찍고 밀려버렸어요. 10% 찍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700만 주 때인가 800만 주인가? 감소가 됐죠 조금. 결론적으로 이날은 우리가 차익 실현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 매직 계산기는 올려드렸거든요. 이렇게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69,600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문자는 못 나갔어요. 왜 못 나왔냐면 이게 고점 찍은 게 9시 23분이고 10시 이전이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급격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날 조정이 좀 많이 깊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전략은
23일 날 목요일 날 들어가신 분들은 아쉽지만 벌써 20일부터 문자를 수십 통을 쐈는데 그걸 편입을 못 하셨다는 게 나는 좀 속이 상하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 들어가신 물량은 최악의 경우 손절도 할 수 있지만 결론은 누적적인 수급하고 거래대금을 보자. 거래대금은 급감하진 않는다. 그래서 급감을 하게 됐을 때 기준에서는 점진적으로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이 지금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사실. 이렇게 움직이다가 변동이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일본 기준으로. 월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온 역부입장이 나와요. 근데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깨져요. 그러면서 이게 누적적으로 월봉에서는 거의 뭐 비슷한 하락으로 보이는 거죠. 결론은 이제 그 대형주로 올라가면서 인덱스 쪽에도 매매 비중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또 해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형 잡주처럼 상한가 갔다 그 다음날 뭐 하한가 가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이제 감내를 하고 비중을 높이지는 않지만 들여다봅니다 했는데 24일이에요. 8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드렸고 9시 10분에 80만 주 기준. 그러니까 뭐 거래가 나쁘진 않은 거예요. 넘겨주면 제일 좋지만 뭐 어찌됐건 80만 주 기준에 보합권에서 계속 강보합권에서 9시 반에 20% 16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조금 모자랐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쪽에서 6만 주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10시 기준에서 이제 38에 24, 240만 주 터져야 되는데 220만 주에 양봉 그리고 도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초가가 좀 떠서 시작했으니까. 양봉, 도지, 음봉 왔다 갔다. 우리는 이때 굉장히 강력한 매수. 그리고 나서 오후장 들어서 물량이 빠바바바방 터지면서 980만 주까지 오면서 15%대, 종가 기준에 15%대, 장중 기준에 16%대, 그죠? 그리고 시간에서 추가 3%대, 그래서 77,000원으로 끝나요. 그럼 24일날 문자도 보자고. 아까 문자 실컷 보셨죠? 24일날 문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일날 7월 24일 자 9시 시작하자마자 두산 로보틱스 5% 비중에 67,500원 편입. 이게 얼마 종가? 시간에 77,000원. 만원 올랐네. 거의 15% 수익이네요. 먹고 들어가는 거네. 옛날이고 뭐 다 11월 20일 날 문자 나온 거 다 빼고 마찬가지예요. 11월 24일 기준에 65,000원. 67,500원 매수엔 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67,500원 매수엔 내자마자 66,000원대 매매가 공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엔 내고 65,000원 매수엔 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라는 거지. 문자가 나간다는 건 가지고 계신 분들 유지하세요. 계속 나갑니다. 계속. 그러면서 실시간 무슨 뭐 속단 표현은 뭐 경마장도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급이 이렇습니다. 수급 개선폭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여기까지가 5통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5통. 그래서 결론은 67,500원, 68,000원, 69,000원, 69,500원, 7만원까지 계속 매수. 계속 매수. 계속 매수잖아요. 1시 52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7만원대를 넘기고.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2번을 쏴드리는데 그 가격이 한 번 내려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 부분 고점 대비 1.5% 조정 72,200원, 고점 대비 1.5% 조정 74,200원. 그러니까 결론은 71,200원에는 안 내려왔어요. 이 문자를 발송한 시점부터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2시, 3시 가까운 시간에 이게 이제 16% 오버슈팅, 우리가 설정한 오버슈팅 자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밀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 가격이 이탈되면 보유 물량의 50% 이상 차익 실현하자. 뭐 공식적이어야지. 그걸 뭐 시간에 강세 떴다고 뻥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날 문자가 매수 10번에 매도가 2번 나간 거예요. 매수 10번에 매도가 2번. 응? 어제만 가입할 걸 이거 후회하지 말라니까요. 내일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응? 날 지났기 때문에 새벽에 전화하시라니까 지금.
전화하셔서 나도 같이 수익 좀 내게 해주세요.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셔서,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셔서 유튜브도 보시고 홈페이지 오시면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도 제발 좀 저런 종목을 진짜 편입할 수 있게끔 문자 올 때마다 다 사는 게 아니라 5% 비중을 안 갖고 있을 때 채울 수 있게끔 내가 실수로 매수하라는데 나만 매도했더니 비중이 없어졌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오히려 계속 매수. 또 거기서 흥분해서 더 살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여기서는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차익 실현. 월요일은 또 월요일대로의 기준. 아까 잡아드렸잖아요. 800만 주 기준에 양봉이면 또다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24일 9시 10분입니다. 65,200원. 매수에 나갈 때죠. 이거를 왜 매수를 못합니까? 라고 매수 사인을 드린 거예요. 매수 사인을. 10시 27분. 그 다음에 1분봉 기준에서 이런 흐름에서 갭상승 이후에 눌려졌는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아직 뭐 10시도 안 됐고 이 기준에 이제 뭐 아직 10시도 안 된 그 흐름의 기준에서 무엇인가 빠르게 답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누적적인 거래의 수급이 개선되어 있고 1조 이상짜리는 우리는 뭐 10% 이상까지 따라 붙고 73,100원에 흥분이죠. 이제 막 이때 기준에 그래서 그 문자 사인 나갈 때 계속 잡아놔 드렸던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개선돼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5만 주 매도 우위에서 결국은 50만 주 이상까지 매수가 들어와요. 6,480만 주짜리입니다. 1%에 달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보자. 지금 6만 주 매도가 된 게 15,000주로 지금 줄었고 그리고 6만 주 매도 우위에서 이 수급이 계속 이렇게 27,000주 줄고 있는데 이게 계속 줄고 플러스 전환되면은 어느 가격에서든 또 매수해 낼 거다. 그 설정 범위를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89,000주 그 프로그램 수급에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은 매도한 것처럼 잘못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지금. 외국인기관 실시간 따라잡기를 설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프로그램은 실시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외국인과 기관들 요 누적 수급은 하루에 5번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한 번 더 나오고 개장 전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런 수급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지 뭐 말도 안 되게 저 수급은 확인도 안 해보고 외국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뭐 했더니 외국인이 여전히 29,000주 매도기 때문에 야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29,000원 외국인들이 매도다. 그래 내 물량도 덜렁 팔아버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아주 나쁜 놈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팔아먹습니다. 고가에. 증권사까지 껴가지고 그런 게 금융당국에 두들겨 맞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멀쩡한 공매도 제도 일부 개선하는 거하고 같고 전체 일반 투자자분들 속여가지고 2차 전지 막 몰빵해라 막 공매도 없어지면 폭등 나올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 손실나게 하고 이런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코스코에서 쏴주는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아니 프로그램이 이렇게 24만 주인데 얘네가 어떻게 순매수의 매도일 수는 있지만 요게 보면은 이렇게 해놨거든요. 매도 기준에 외국인들 83,000주 기간 없어. 누락됐다라는 거죠.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의 기준에서도 프로그램은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스켓 매매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매매로 매매한다. 이거는 그냥 시스템 매매를 한다는 거고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의 기준이다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뿐이 못 써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검색식에 대해서 한국경제TV에서 교육하고 매출이 1위야 1위. 상상을 초월하는 매출을 찍어요. 그 어린애가. 근데 이런 걸 아예 몰라.
모르면 입 닫고 있으면 되는데 공식적인 방송에서 자 프로그램 매매는 기타 법인이 신탁을 하는 겁니다. 기타 법인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거나 국내 기관 투자자가 아닙니다. 기타 법인은 말 그대로 일반 법인을 얘기해요. 우리 회사나 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할 때 걔네들은 기관 투자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법인은 일반 법인을 얘기해. 그럼 프로그램에 1%도 못 써. 1%면 아예 못 쓰는 거야. 근데 교육이랍시고 프로그램 매매는 기타 법인이 신탁을 한대. 아니 신탁이란 단어가 주식시장에서 왜 나오나? 어떤 신탁을 한다는 거야? 프로그램 매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험 이런 쪽이 돈이 뭐 몇십 조 있기 때문에 보험이 혼자서 매매를 못하니까 펀드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야 이렇게 매매해줘 해가지고 그거를 묶어서 보험이 횡설수설하는 거야.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송국 제작진의 역량도 안 되고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자문위원으로 앉혀놓고 자기네들 전문가들 수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매출 그렇게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잘하면서 매출을 잘 내다 보니 그런 애들 계속 그냥 검증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애들한테 속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나 이런 부분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수익을 내야 될 판에 주가는 6%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29,000주 팔고 있어? 이거 종가에 다 죽었다. 야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또 가겠어? 우리는 여기서 죽어라고 사고 있는데 계속 매수해 나가잖아요. 계속. 응? 하루 종일 두산. 하루 종일. 차트 다 올려드리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상향됩니다라고. 결론은 누구와 함께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종목에 대한 해석 하나가 달라. 우리가 2차전지 7월 23일까지 그 강력한 매수를 하면서 올해 들어서 몇백 %의 그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그게 더 가겠어. 아 이게 정점이야. 그리고 윤정두가 정점이라면 믿어야지. 윤정두가 정점입니다. 전략매도 안 믿어. 방 안에서도 똑같아요. 신뢰도가 높으신 분들과 신뢰도가 낮은 분들. 신뢰도가 높으신 분들은 믿고 수익 내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자 주눅 들지 말고 수익 내신 분들은 올리세요. 그 수익 못 내신 분들은 배워서 따라할 생각을 해야지. 수익 못 내신 한두 분이 나는 몰빵을 했는데 왜 몰빵하냐고. 언제 몰빵하라고 그랬냐고. 몰빵을 해가지고 내가 30억을 샀는데 이러면 안 돼. 다른 분들까지 피해가 오잖아. 가장 좋은 위치에서 방안관리 강력하게 안 해드렸다면은 아마도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수 있다고. 이날 그 10분봉 기준에서도 5시 넘어가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보시면은요 일봉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러한 흐름입니다. 꼬리가 거의 제한적이라서 안 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변동이 깊어지면 마지노선 정리 범위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히 파는 게 아니라 언제는 어깨에서 팔겠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머리 꼭대기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 머리 꼭대기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도 에이 어깨에서 팔아야지 뭐 오기 부리다가 2차전지 그 수익 확정을 못 짓고 다 날려버리고 이게 10분봉이에요. 이게 24일 날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이시고 근데 이 수익 범위도 다 그냥 누락시키고 채팅방에 올려놨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극대형주들은 변동률이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은 벌써 이미 단기적으로 거의 뭐 더블 막 이런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바닥 대비하면. 그러니까 바닥에서 100만 주 터지는 거래대금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대 2만 6천 원 거래량 100만 주 그러면 260억 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7만 7천 원 종가까지 해서 100만 주면 770억입니다. 260억하고 770억하고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의 기준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래량의 기준은 전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건데 변동성이 정상적인 거.
하이닉스가 1년 동안 80% 올라왔어도 그 정도 변동률은 아주 뭐 비정상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괜찮다. 근데 에코프로가 10만 원일 때 100만 주면은 천억입니다. 10만 원일 때 100만 주면 1월 달 기준에 100만 주면 천억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잘 안 터졌고. 근데 150만 원 찍고 100만 주면요. 1조 5천억이에요. 똑같은 100만 주의 1000억과 1조 5천억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건데 그조차도 모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정점에서 에코프로가 4조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는데 거기서도 더 사라 그러고 공매도의 영향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지금까지도 더 사야 된다고 그러고 좋은 게로 그게 하루 이틀이었냐고. 7월 26일부터 지금까지지. 그러니까 이 박순혁이나 선대인이 작년 말부터 올 초에 2차 전지 반토막 났을 때 그때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5월 23일 날 또 82만 원 에코프로 찍고 반토막 나고 금양 반토막 났을 때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뭐 겁을 상실한 거죠, 이것들이. 응? 그렇게 해서 죽어나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냐고. 또 우리 방에서도 뭐 1%의 분들, 그러니까 한 2분 정도가 끝까지 못 파셨는데 그 친구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박순혁이. 응? 제가 또 방송도 더 많이 나오고 걔는 50만 원만 주면 어디든 다 나가는 애예요. 근데 맞짱 토크하자고 나오라면 안 나와. 케이블 유튜브에서는 뭐 야 맞짱 토크하게 언제든 누구든 얘기해 내가 불러줄게 해놓고 야 이쪽 TV로 와. 안 와. 절대 안 와요. 아주 나쁜 친구들. 뭐 선대인 씨가 저보다 뭐 몇 살이나 더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을. 인생 패배자들처럼. 응? 남한테 쌍욕이나 하려고 그러고 방송에서 또. 요거 꼭 배우세요. 요것만 기준 잡으시면은 그 어떤 종목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수익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응?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고점 잡으실 수 있으면 고점 잡으면 되잖아.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응?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고점 잡을 수 있는데 차익 실현 안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앞으로 끝내줄 겁니다. 그거 얘기하면 뭐하나. 응? 캔들 하나만 보셔도 이거 보세요. 에코프로. 여기서 매수해서 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저거 하나를 매도를 못하면서 뭘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는 둥. 응?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 넘기고 맨 끝에 보시면은 아니 얘네들을 왜 응? 하락 장악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걸 왜 여기서 못 팔아요? 에코프로. 응? 에코프로 이 하락 장악형 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 꼭대기가 아니라 사실은 교육의 기준에서는 정리가 여기에요. 응? 여기서 팔았어도. 근데 원래 요 꼴에서도 이게 주봉이고 일봉이나 분봉에서는 다 매도 신호가 나오죠. 거래대금까지 보면 다. 이걸 어떻게 여기서 살 자리라고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매수해. 7월 26일부터. 본인이 샀잖아. 그리고 박순혁이가. 그거를 선단이가 같이 떠들고 다녔고 7월 28일, 7월 31일 날 박순혁이도 샀다. 반등 나오니까 나 1억씩 샀다. 나도 샀으니까 니들도 사라.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내가 언제 살았어요. 조심하라 그랬지. 나쁜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기술적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기술적인 거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이에요. 두산 로보틱스의 800만 주 기준의 거래량. 그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의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상향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10만원 주봉 급증갭의 설정 범위 월요일날 갭 상승 이후에 양봉이 나오고 갭을 메꾸지 않는 한 주봉의 목표 주가는 10만원. 10만원이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30% 이상 올라오나요? 뭐 30% 상한가 한봉이면 되는데 17조 상한가가
제일 센 애들 상한가가 21년도 1월 10일인가요? 1월 8일인가 1월 10일인가 1월 10일인 것 같은데 시가총액 그 당시 10위였던 10위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기아가 11위였고 얘가 10위였어요. 21년 1월 8일 아니면 10일입니다. 21년 8일 아니면 10일인데 장중에 상한가 매수 잔량이 쌓였었어요. 이날. 장중에 매수 잔량이 쌓였었습니다. 29.89. 1월 8일이네요. 1월 8일. 그리고 이날이 고점이겠어? 아니겠어? 고점이지. 누가 봐도 거래대금이 이날 얼마 터집니까? 2조가 터집니다. 2조가 터지고 꼬리가 달렸어요.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꼬리 달리고 음봉이잖아. 이거 누가 봐도 그냥 하락장악형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요런 반등 나왔다고 박순혁이가 여기서 좋은 게임다 그래놓고 주가 폭락하니까 에코프로 나는 그런 적 없다. 이 나쁜 그냥 옆에 있으면 아주 이게 현대모비스고요. 이날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 기준에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이 40조 수준이죠. 9,300만 주니까 40조 수준 4936 36조 36조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장중 상한가 매수 잔량 쌓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점 찍기로 밀리면서 이게 끝자랑인 거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잘 배우시면 윤정두가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안 속아요. 속겠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는데. 근데 얘만은 예외입니다. 얘만은 예외가 어딨어. 수급 들어오고 강세를 띄니까 들여다볼 수 있다. 너무 높이 올랐어요. 월봉으로 그러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죠? 그래서 수급범위 보시면은 투자자별 수급 동향에서 두산로보틱스의 기준에 이 종목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지금 외국인이 3.3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대주 지분은 70.6%일 거예요, 아마도. 그죠? 딱 맞죠? 70.6. 그러니까 74%가 대주주와 외국인이고 또 기관들이 지금 연기금이 계속 사서 모아가고 있어요. 첫 거래부터.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은 왜 얘네가 사는지는 솔직히 뭐 세일즈를 받은 거야 두산그룹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내추럴 엔터텍 같은 종목군들 그걸 왜 때려 사냐고. 연기금이 5%나 상장 이후에. 그러나서 못된 일이 있었죠. 얘만 사. 얘만 왜 사지? 구린 냄새가 날 것 같기도 한데 얘만 왜 사? 다 파는데. 그런 의구심도 한 번쯤은 가지고 가실 필요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거예요. 얘만 사는데 얘가 어느 날부터 안 사거나 패대기 쳐. 그러면은 이거 뭔가 틀어졌나? 농담해라. 얘만 왜 사? 이거는 뭐 진짜 두산그룹이 모니터링하면 소송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럴 일은 없으리라 보고 뭐 클릭 수도 없는데 뭐 두산그룹하고 뭐 모종에 뭐 딜 있나? 왜 사 얘만? 농담해라. 적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6,480만 주짜리인데. 지금 연기금이 200만 줄 샀어. 장내에서 순수하게. 200만 주면 얼마를 산 거예요? 3%를 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샀죠. 그 의도가 뭐지? 왜 샀지? 좀 그 의구심이 드는 거야. 그리고 상장 첫날에 물량 떠넘긴 거를 빼고 나면 그래도 뭐 외국인 매도겠구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을 보자는 거예요. 최근 연기금 쪽으로 이렇게 뭐 산 것도 있는데 어쨌건 11월 달 들어서 57만 주의 매도가 있었고 이렇게 매도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11월 8일부터 정책적인 부분을 미리 알고 연기금이 샀다. 연기금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의 흐름이라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얘에서 수익이 나봐야 뭐 무슨 채발의 피도 안 되지. 다만 이제 왜 살까의 기준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내추럴 엔터텍 같은 펀더멘털이 검증도 안 됐던 나중에 보니까 대법관 후보로 나오신 여자 판사님 부군이라고 하나요? 남편 되시는 분께서 내추럴 엔터텍을 갖고 있었죠. 상장 전부터. 근데 그 내추럴 엔터텍이 결국은
백화수호 가짜 썼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는데 연기금이 5%를 갖고 있어. 야, 연기금이 다 때려 올린 거야, 막말로. 누구를 위해서? 모르지. 누구 갖고 있었는지는 파헤치질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 터지고 나니까 하한가 과정 속에서 메릴린치가 뜬금없이 매수가 들어와요. 동시효과부터. 아니, 하한가 맞은 애를 그거를 보합해서 결제를 체결을 시켜. 그러더니 거래 이빠이 터트려요. 그날 어떻게 알고 연기금은 그날 그런 흐름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연기금은 그날 다 팔고 나갑니다. 한두 군데서 산 게 아닐 텐데. 위탁받은 애들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서운 일이 있더라고. 응? 그게 불과 8년 전입니다. 뭐 시대는 또 바뀌어 있지만 왜 이렇게 샀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우화사적인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 있으면서 시가총액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또 4조를 넘긴 상태고 뭐 그런 상태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그러니까 포스코 DX가 지금 주가 안 빠지는 게 성장성이나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니 똑같잖아. 검증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또 두산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예를 들면은 17일 날 응? 로봇 관련주들의 이슈가 나와서 뭐 올라갔다. 그러면 왜 얘만 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야지. 그런 건 말 그대로 모멘텀 심리적인 면이고 실질 가는 거는 누군가가 때려 사니까 가는데 그 누군가의 기준이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데 연기금도 만만치 않게 최근에 사고 있고 그 비중을 채우는 범위가 이제 정상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내년 기준에 이제 MSCI 지수 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덱스 쪽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삼성 SDI가 90% 대주주 지분이잖아요. 80%, 그다음 외국인 10%. 그렇게 되면서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최소한 크게 밀리지는 않단 말이야. 뭐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덱스가 들어오는 거는 선침해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액티브 쪽의 흐름도 있을 수 있고 또 연기금이 이렇게 때려 사는 이유 냄새가 난다는 거죠. 솔직히 뭐 연기금이 뭐 야 로봇주 줘갖고 내가 대박 살 거야. 레인보우는 왜 안 사 그러면? 레인보우는 응?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기금 누적으로 샀어요. 같은 기간에? 안 샀잖아. 왜 얘는 안 사? 얘는 삼성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판단 능력이 있어야지. 방송에서 무슨 뭐 실외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그럼 왜 못 가냐고, 레인보우는. 그러니까 방 안에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어차피 이제 가입을 하시고 윤정두를 신뢰하실 경우에는 주식만큼은 윤정두가 대장이다 하고 따라오셔야지, 응? 그걸 뭐 방안 분위기까지 흐트려 놓으시려는 분들이 1년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는 한 명, 두 명, 세 명, 두 명? 겹쳐져 가지고 전체 휘청거리는 것보단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방안 관리는 이제 앞으로 철저히 해드릴 거고, 유료 회원님들 VIP 회원에 계신 분들도 옮겨오셔서 제대로 된 종목에 제대로 된 수익 좀 가져가세요. 3%대 수급이라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 쪽의 수급을 하여간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추정치 나오는 거는 하루에 5번 쏴주는데 그조차도 누락이 되거나 오류가 많기 때문에 장중에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 위주로 좀 들여다보는 게 그게 맞다. 그렇게 보시고, 이런 종목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주가 많이 올라오면은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열 지정 예고가 되지 않게끔 속도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마저도 놓고 보는 걸로 하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수익 부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서 자신감 없으실 때는 질문 계속 주시고, 또 너무 무리수둬서 뭐 속된 편을 몰빵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히만 대처하시면 무난할 겁니다. 연말까지 해서 나 진짜 제대로 연말까지 내 계좌 원금 회복이라는 표현 좀 쓰지 마세요. 왜 원금 회복이야? 연말까지 수익을 내셔야지. 손실이 얼마 있든 간에. 진짜 뭐 2차전지 이렇게 몰빵하고 그런 문제가
50%씩 이렇게 계좌가 반쪽이 나버리면은 더블 내야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게 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돼요. 그런 변동성 큰 종목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또 로봇 관련주 막 들어가는데 그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렇게 됐으면은 거래가 터져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다가 두산으로 이번에 한 거잖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무섭다 이거야. 이제 또 올라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몰빵해. 그럼 되겠냐고. 그러다가 또 두산이 조정받으면 레인보우도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폭이 더 깊어질 수도 있죠. 그럼 또 손절해. 그럼 깡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합류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그 수익 범위를 원금 회복이 아닌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계좌에서 이런 수익 한 달 아직 안 됐죠. 응? 누구 표현 맞다나 뭐 한 달에 이런 수익 내려고 내가 하이닉스 추천 받으려고 비싼 돈 내고 가금하고 가입했냐 이러시는데 하이닉스 올해 80% 올랐다고. 그러니까 꼭 전략대로 안 하고 혼자서 하시다가 비중 조절도 못하고 손실 나고 그러면은 또 고쳐서 하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 탓하고 딱 정확하게 그런 가장 안 좋은 패턴들 그런 부분을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제대로 가져가십시오. 수익 범위들 아시겠죠?